YTN을 많이 보는 애청자라면 잘 아시겠지만 YTN은 사이언스 채널을 통해서 보다 깊이 있는 과학계 전반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양회영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들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과학의 생활화를 꿈꾸며 지정된 4월 과학의 달. 4월 21일 과학의 날도 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과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최근 과학계 핫한 이슈부터 앞으로 주목할 과학 이슈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사이언스 양회영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양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에필로그 Y를 좀 찾아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좀 바쁘게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취재하고 현장에서 다니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네. 최근 들어 보니까 과학 이슈도 굉장히 많고 저희가 알아야 될 뉴스도 많더라고요. 4월이 과학의 달이잖아요. 사이언스에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혹시 이번 달에 방송된 것 중에서 몇 가지 좀 다시 볼 만한 것들 추천해 주신다면요?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과학 뉴스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지만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들도 이 YTN 사이언스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번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다큐 S 프라임이라고 저희가 과학 명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하나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4월 과학의 달 특집을 맞이해서 4개의 주제로 4월 한 주 매주 이 다양한 과학 이슈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전달하는 내용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계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뭐 소개 그리고 현 주소 그다음에 앞으로의 뭐 미래 발전 방향들을 총망라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4개 편인데 뭐 원하는 주제에 맞춰서 한 편을 골라서 본다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방대하고도 이 자세한 내용까지 미래의 어떤 분석까지도 한 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프로그램 외에도 우리 양 기자가 취재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물어보시니까 한 2가지 정도 생각이 네. 나는데요. 하나는 제가 울진에 있는 7번 국도 사면에 직접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런 그 사면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조금의 움직임이나 흔들림 혹은 뭐 낙석이 떨어질 것 같은 위험 징후가 발견이 됐을 때 반짝반짝하는 불빛으로 위험 징후를 알려주는 센서를 개발했는데요. 사실상 국도를 달려만 봤지 저도 이 바깥에 있는 사면에 올라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 또한 이제 약간의 등반과 같은 느낌으로 올라갔었고 또 저희가 좋은 화면을 찍기 위해서 스탠드업을 찍기 위해서 저는 이제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사면에 서 있었지만 촬영 기자가 사실 작은 봉우리 3개를 넘어서 거의 등반을 하듯이 짐을 다 장비를 들고 건너편에 넘어가서 이제 저를 촬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은 했지만 이제 화면이 좀 잘 나왔던 뭐 그런 취재도 있었고요. 2번째로 좀 생각이 나는 건 지금 이제 사용 후 해결료라고 저희가 원전을 돌리고 나면은 폐기물인 사용 후 해결료가 나오는데요. 이 사용 후 해결료, 그러니까 아주 높은 준위의, 고준위의 방사능을 내는 이 고준위 방사성 물질,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분장은 국내에 아직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뭐 기술 개발 혹은 이제 부지 선정, 그다음에 관련된 이제 절차들이 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를 좀 취재를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기술 개발은 사실 원자력연구원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원자력연구원 부지 안에 지하 심층 처분 시설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시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아직은 실제 처분장 정도의 깊이는 아니지만 그 지하 동굴과 같은 지하 연구 시설에 들어가 본 경험도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습니다. 저도 뭐 최근에 뉴스 진행하면서 과학계 소식을 자주 접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과학계 이슈를 좀 꼽아본다면요? 요즘 가장 좀 이슈가 될 만한 과학계 내용들은 이 우주청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대선 공약 때부터 국정과제까지 내세웠던 게 우주청, 한국판 나사를 세우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4일에 이번 달 초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우주청을 설립하는 이 특별법이 발의가 되고 실제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국무회의 의결이 된 바로 다음 날
야당인 민주당에서 대체 법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내용에 관해서는 뭐 조금 양쪽 법안 다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정치적 또 이 지역적인 이제 경쟁 구도로 조금 바뀐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청을 어떻게 설립해야 하는지, 어디에 설립해야 하는지, 그 만들어지는 우주청은 어떤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가지고 현재 뭐 과학계, 정치계가 굉장히 뜨거운 논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학, 그 우주 관련한 부서가 생기는 게 좀 본질이잖아요. 그 핵심을 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다가오는 5월에도 빼놓을 수 없는 과학 이슈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네, 바로 누리호 3차 발사입니다. 이 누리호 3차 발사 일정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5월 24일이죠. 오후 6시 24분, 전후 30분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오후 6시 이후에 발사를 한다는 점이에요. 좀 늦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전 1차, 2차 발사 때는 4시나 5시 정도의 발사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6시 반 정도니까 사실상 해질녘에 이 발사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에 실리는 이 위성 때문입니다. 이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이 실제로 임무 궤도 고도를 550km로 잡았는데 목표 고도에 제대로 안착하려면 지구 자전 속도까지 계산을 해서 오후 6시 이후에 발사라는 게 최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온 국민이 이번에도 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2차 발사도 성공적으로 해냈었잖아요.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과학 전문 기자로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저는 무난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차 발사를 진행했을 때 당시에 이미 3차 발사에 엔진과 발사체들이 조립을 시작하거나 엔진 같은 경우에 주 엔진 같은 경우는 벌써 개발이 다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차 때 성공을 했으니까 사실 3차 때 실패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3차 발사가 좀 특이한 이유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실제로 주 탑재 위성이 들어갑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 탑재 위성도 카이스트에서 직접 우리 손으로 개발을 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서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주에 올리는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3차 발사 뭐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누리호 발사일이 다가올수록 보도량도 많아질 텐데 이렇게 사이언스에서 주목하고 있는 보도 비중이 높아진 부분도 있을까요? 네, 확실히 누리호 발사 이후로 우주 관련 보도 비중이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민간 우주 발사체가 이 발사를 성공했다는 보도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한 기업이 로켓의 본체를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이 발사에는 성공을 했다, 이런 보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미국 나사 역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이제 일환으로 뭐 새로운 우주복을 공개한다거나 아니면 아르테미스 2 미션에 참가하는 이 우주 비행사들을 공개하는 등 이 우주 관련 보도와 비중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리호나 우주 관련 보도를 많이 하시면서 시청자분들의 그런 과학 뉴스에 대한 인식이 좀 변화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좀 체감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보다는 확실히 과학 뉴스를 더 찾아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게 뭐 저희 구독자가 늘어나는 과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들이 뭐 이제 포털 사이트에 나갔을 때 댓글이 달리는 내용들도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다든지 뭐 이런 기술들을 국내 연구진들이 개발한다니 너무 기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확실히 국민들이 과학 뉴스에 대한 이 관심도 많이 높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코로나19 이후로도 확실히 이제 과학 보도에 대한 중요성들도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많은 분야에서 과학 보도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청자분들의 과학 뉴스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슈 중에서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연구진들이 개발하는 기술들 중에 아주 기초 기술인데 세계적으로 정말 중요하거나 혹은 최초의 기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말 보도를 하고 싶은데요. 너무 기초 기술이거나 원천 기술의 경우에는 뭐 담을 그림이 없거나, 그러니까 저희는 방송 보도기 때문에 보여줄 그림이 없거나 혹은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 내용을 2분이라는 짧은 뉴스 리포트에 담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양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들 나오지만 양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면은
굉장히 이제 물리적인 이론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 양자에 관련된 내용을 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의 보도를 좀 할 때가 있어서 저도 좀 아쉬운데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짧은 2분짜리의 뉴스 보도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 드렸던 YTN 사이언스에서 방영을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다큐S 프라임이나 아니면은 뭐 K 브라보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보시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뉴스 이외에도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들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양 기자가 앞으로 좀 취재하고 싶은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 좀 이야기했지만 올해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가 그 사용 후 해결료 분야입니다. 원전을 운영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사실 원전 운영을 조금 더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이제 정책 방향이기도 한데, 운전을 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운전 이후에 나오는 쓰레기 처리 부분은 정말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미루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수많은 쓰레기들만 남기게 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지금부터 지어도 한 37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논의가 진행이 되고 기술 개발도 함께 더불어 같이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취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양 기자가 얘기해 주신 사용 후 해결료 문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5월에도 많은 과학 이슈가 있을 텐데 앞으로도 알찬 소식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